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메가MD의 노용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컬 GPA라고 합니다. 메디컬.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죠. 메디컬 GPA다. 메디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의치 한약수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의치 한약수. 거기에 이제 GPA 특강을 말을 합니다. 유일무이하죠. 이거 유일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유일무이라는 뜻을 좀 많이 쓰니까 여기저기서 막 갖다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접니다. 네, 유일무이. 퍼펙트 선행학습이다.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저를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디컬 교육의 온리원이다. 온리원 맞아요. 네, 온리원 맞습니다. 왜? 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온리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누구도 못하죠. 솔직히. 이걸 누구도 못해요. 그게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2011년, 사실 이제 2010년에 학원을 메가MD라고 하는 장소에서 데뷔는 좀 웃기고, 연예인도 아니니까. 그냥 시작했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까지 미트히트, 피트는 없어졌죠. 끝날 때까지, 피트는 끝날 때까지 미트히트 현존하는 강사 중에 자연과학 영역 통합 1위다. 정확히 말하면 생물 통합 1위였죠. 생물. 현존하는 강사 중에 1위입니다. 분당 서현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하대학교 통합 전체 수석을 했고요.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원 출신 아닙니다. 대학원 출신 아니고 의과대학 98학번이에요. 전체 수석을 했고 1954년 개교 이래로 여러분 씨는 현재까지 넘버원입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를 나왔고요. 연세대학교 통합과학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좀 드물죠.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연세대학교 통합과학 교육과. 학교를 2개를 다녔는데 인하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큰 차이를 말해봐라. 저한테 말한다면 인하대학교보다 연세대학교가 훨씬 부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학교가 크고 모든 게 넓죠. 굉장히.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인하대학교 다닐 때는 교실 하나의 고정이었는데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교실이 매일 바뀌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동거리도 되게 멀어요. 되게. 그 차이? 나머지는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교수님들은 공통적으로 별로 못 가르칩니다. 네, 솔직히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자기 혼자 웅얼대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교육 이론과 실전을 통합한 유일한 강사다. 맞죠? 네, 솔직히. 전 영역을 좀 잘하죠. 연세대학교 교육과 교수님들이 인정한 넘버원. 저보고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거 맞냐고. 1시간을 수업하기 위해서 2시간을 고민합니다. 그쵸? 오랫동안에 미트히트 피트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미트히트 피트를 보는 애들은 저를 많이 알죠. 저를 많이 압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의학교육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넘버원. 넘버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온리원이죠. 네. 사교육 유일, 생명생물의 과학, 대학 교과서 번역자에 해당합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오랫동안에 자연과학 이쪽을 성인에서 수업을 했었죠. 누군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98학번입니다. 교수 시켜준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대한항공이라는 장소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구두 약속을 많이 믿었을 때예요. 순진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실권자가 있거든. 실권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죠. 그렇게 약속했던 분이 갑자기 대한항공 다른 뭐 임원진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뒤에 오시는 분은 막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시니까. 그 시기에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회라는 건. 그 다음부터는 사회랑 잘 어울리기가 싫어. 왜? 바뀌고 그 사람의 누구 라인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 타겠다 이쪽이었어요. 그냥 안 타겠다. 그냥 이렇게 뭐 라인 타고 누구 밑에 있고 누구 라인을 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저는 저걸 어릴 때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타겠다. 그쪽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잘 안 될래. 그냥 그쪽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저는 아무래도 분당 서영고에서 제가 내신은 전체 2등이었어요. 1등 했던 애는 전국수석이었습니다. 전국수석. 여자 전국수석. 98년도에 여자 전국수석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뭐 뇌과학을 연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자애들이 뒤에서 그 막 동아일보 막 조선일보 그런 데서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수능도 전국 수석했어요. 그 다음에 내신도 1등이었고 내신은 제가 한 2등이었고 내신은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은 좀 못했어요. 수능은 좀 못했는데 한 4, 5등 했었어요. 전체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셋은 저보다 앞에서 잘했던 애들은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1, 2, 3등으로 뭐 거의 들어가고 98년도 여자 전체 수석이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 어쨌거나 그런 건 뭐 다 옛날 얘기니까 됐고 현재 얘기나 해야죠. 청킹. 수업 방식은 다 청킹이에요. 저 메디컬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청킹.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 교육에서도 막 교육학과 다녔는데 솔직히 별거 없어요. 교육학과도. 그냥 이렇게 수업하면 좋겠다라고 뭐 서로 토론하고 그냥 저는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 더 좋은 선생이고 싶다? 제가 선생은 아닌데 사교육에 있는 강사잖아요. 강사인데 조금 더 좋은 도구이고 싶었다? 그 정도예요. 저는 이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공교육인 척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뭐 스승이다 그런 거를 한 번도 내세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도구니까 사교육에 있는 강사는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목표를 하는 이 강좌를 보시고 클릭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잘 달성하게 해주는 망치? 드라이브?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만 달성하면 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지나왔던 학교 선생님들 한 명도 기억 안 나거든요. 학원을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학원을 다니지 못했었는데 누구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솔직히 관심도 없고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사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선생이고 싶었고 거기서 교육에서 기억나는 게 저 청킹이에요. 제목, 목차 위주의 쉽게 말하면 목차 위주의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차를 여러 번 써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차를 장기 기억화시키는 효과가 청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묶어서 의미 단위로 거기에 지금 단원에 해당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제를.
그런 걸 우리가 청킹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영상의 모든 강을 저 청킹대로 수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교육학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대로 청킹대로 수업을 하고요. 제가 미리 여러분이 예습을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왜 예습을 해야 됩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습할 때 학교 들어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학교에 적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습시키는 강좌니까 청킹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 주제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학교 들어가면 이런 것을 배울 것이다. 왜? 여러분이 학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울지를 모르니까. 네, 그죠? 그럼 수업 대상 메디컬 학과입니다. 요즘 메디컬 인기죠. 폭풍적인 인기입니다. 메디컬 왜 인기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시다시피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학교 안 간다 그랬었어요. 진짜로 안 간다고. 저는 너무 저는 대한민국에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 나머지 학교가 있는 줄 몰랐었어.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중앙 A+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대성에서 전화가 왔어. 아마 그 강남대성이라는 데가 97년도에 생겼을 거예요. 97년 6월 달에 정말입니다. 저희 집에 전화가 와서 공짜로 다니라고 했었어요. 교대역에 생겼다고. 리얼입니다. 리얼. 그래서 전화해서 강남대성에서 봤던 대성 모의고사를 6월 달에 제가 1등인가를 했었어요. 15만 명이 봤었는데 그 1등을 해서 대성에서 전화가 와서 학원을 만들었는데 공짜로 다녀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당 서영구를 다녔는데 걸어서 아니면 버스 타고 다녔는데 교대가 어딘지를 몰랐었어요. 강남이 어딘지를 몰랐었고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교 집 야간 자율학습 그 학교에서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무슨 빵 먹을까만 고민이었어요. 정말로 그걸 초, 중, 고 다 그랬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15만 명이 봤던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물론 수능은 120만 명이 봤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1등을 하다 보니까 좀 공짜로 다녀라. 근데 못 갔어요. 교대가 어딘지도 몰랐어. 그리고 중앙 A+에서 시험을 딱 봤는데 수능 시험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를 지원할 거냐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대랑 연대의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어. 이 많은 비극의 시작이 그때 저희 아버지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노셔가지고 직업이 없으시니까 저를 데리고 중앙 A+ 저길 갔어요. 입시 설명회를. 그걸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는데 가끔 이제 대학 관계자들 나오잖아요. 대학 관계자들 나왔는데 마지막에 치면 이제 그걸 나오다가 중앙 A+에서 나오다가 인하대학교 부스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부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가 재계 4위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땐 재계 4위였어요. 지금은 한 곳만 남고 나머지는 뭐 부도 났고 막 그러는데 제가 들어갈 땐 창업자가 살아계셨는데 97년도 그때는 창업자가 정석이라고 하는 호를 쓰세요. 제가 그 정석 장학생 1호입니다. 제가 정석 장학생회이기도 하고 거기 1등 1호예요. 1호. 그 정석이라는 호를 쓰셨는데 그분 아드님으로 갔다가 그분 손자분이 지금 항공회장님이세요. 그 손자분이 저랑 같은 학번이야. 그 손자분이. 그래서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행을 보내줬었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같이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갈갈이 형이라고 있어요. 뭐 무를 주세요 막 그런 다음에 막 이빨로 막 이렇게 막 갉아먹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인하대학교 93학번이세요. 그 형이 와서 사회를 봤었어요. 그 회장님 손자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형이.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서부터 우연히 교수 시켜준다라는 말과 등록금은 당연히 무료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말에 혹했죠. 혹했어요. 혹은 안 했는데 정확히 아버지가 혹했죠. 아버지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혹해가지고 저는 혹 안 했어요.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이 어떻게 날 유혹해 이거였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이거였어요. 정말로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거였습니다. 언제 얼마든지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우선 돈을 잘 안 써요. 아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딱히 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전 당연히 서울의대나 연대의대를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하대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보니까 내가 막 손을 떨어. 손을 막 부르르 떠는 거야. 뜻하지 않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현미경을 잘 못 찾아요. 여러분 상상하기 좀 힘들겠지만 400배까지는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근데 1000배를 볼 때는 미동나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1000배를 못 찾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디칼이라고 하는 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들어갈 때만 좀 중요할 수가 있지. 사실은 손을 굉장히 잘 쓸 줄 알아야 돼. 손을 잘 쓰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구를 굉장히 잘 친다고 보면 돼요. 잡기에 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구를 굉장히 잘 치든지 포켓볼을 굉장히 잘 치든지 이런 잡기 프라모델을 굉장히 잘 맞추든지 그런 손 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는 사실상은 학교에 들어가면 두 번째야. 손을 잘 써야 돼요. 손을. 여러분이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치한 학교에 들어가면 90%가 아버지가 병원장, 그 다음에는 치과병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예요. 집안이 다 그쪽 내력이야. 집안이. 그러니까는 뭐 그렇죠. 뭐 세상이 더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니까 어쨌거나 90%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 케이스가 좀 있어요. 선행학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친구는 서울대 약대를 들어갈 때 서울대 약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서울대 약대를 들어갈 때 피트 때 일이에요. 피트 때 일인데 엄마가 서울대 약대를 나왔어. 근데 얘 딸은 조금 그저 그래. 그저 그런데 엄마가 서울대 약대 얘가 그러니까 지역 균형으로 해서 이미 주소지도 옮기고 해가지고 지역 균형으로 해서 시골이야. 집은 서울 대치인데 저거 주소는 그래가지고 지역 균형으로 엄마가 상장 다 몰아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상장 몰아주는 걸로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를 간 거야. 엄마가 이제 서울대 약대 출신의 어떤 여자를 섭외를 해서 자소서부터 모든 걸 무슨 스카이캐슬도 이런 스카이캐슬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모든 걸 만들어 준 거야. 띠리해.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엄마는 서울대 약대 나오고 아버지는 경희대 의대 나왔더라고. 그런 집안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치한 약수는 미리 또 이제 예습을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엄마들이 보통 이제는 엄마들이 그래버리면 다 알아서 예술도 시켜.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많이 봤죠. 학교에서도 많이 보고 여기 이 메가 MD에서도 많이 보고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근데 그 모든 어떤 엄마들이 스카이캐슬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강사를 섭외한다고 치더라도 저보다 못해요. 100% 저보다 못합니다. 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6년제 신입생이 있고 그 의치한 약수 메디컬 GPA라고 하는 건 전국에 의치한 약수 미리 예습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신입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6년제 신입생이 있고 4년제 신입생이 존재하고 있다. 6년제 신입생 같은 케이스는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간 거죠. 또 지역 균형도 있고 지역 할당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렇죠. 4년제 신입생 같은 케이스는 뭐 가깝게는 뭐 미트위트 시험 보고 그 다음 또 약대 시험 보고 뭐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본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4년제 신입생도
저희 때도 편입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희 때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때 편입이 5명이 들어왔는데 4명은 교수, 거기 인하대학교 교수님 아들, 딸이고 참 그러면 참 편하긴 한 것 같아. 그죠? 예, 인하대학교 교수님 아들, 딸이었고 한 명은 저기 숙대학대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숙대학대.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이 굉장히 또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잘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좀 없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많이 알았죠. 어떤 애는 또 제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들어오고 학교는 초중고 다 대한민국에서 나왔어. 근데 제외국인 특례야. 그러니까 서류만 해외에서 산 걸로 된 거예요. 그냥 막 들어와. 학교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메디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외국인 특례도 있고 다양해요. 정말로 지역 균형도 있고 정말로 별놈의 새끼들 다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역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본인 손해예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사회가 왜 그지 같아. 그래서 제가 손해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98학번이니까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인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게 더 나아요. 그 사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줄 안 쓸련다.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냥 줄 안 쓸련다 그쪽이었는데 줄 잘 서야지가 더 좋아요. 제가 좀 나이가 든 아저씨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아들이나 딸?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미혼이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비혼인데 제가 만약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겠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제가 아들이나 딸? 조카는 하나 있어요. 조카가 이제는 간다면 조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삼촌 꼭 대학 가야 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삼촌이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대. 대학을 안 나왔어도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꼭 대학을 좋은 데만 나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평가를 해. 그래, 네 말이 맞다. 대학을 안 나와도 굉장히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도 솔직히 농어촌 전형도 있고 지역 균형도 있고 지금은 별반 새끼들 다 있거든요. 별반 새끼들 다 있어. 그런데 별반 새끼들 다 있지만 사회가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이미 이렇게 색안경을 보고 봐버려. 네가 더 잘할 수가 있다. 그죠? 분명히 더 잘할 수가 있지만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안 준다는 거.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들어가면 별로의 새끼들 많고 더러운 놈들 되게 많아요. 정말. 저희 이제 사회 나와서도 보통 많이 봤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약과야. 그래서 이 사회에서 더러운 새끼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약과요. 이 의치안약스의 메디컬 집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더러운 새끼들 많고, 그 다음에 줄 잘 서야 되는 거 많고, 그 다음에는 교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많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서 교수로 성공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압도적이 되던가 본인이 그냥 압도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압도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가면 되던가 아니면 집안이 굉장히 좋던가.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미 메디컬 학과가 됐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메디컬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메디컬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간 것은 0.0000001%야.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해야 될 것은 99.9999%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압도적이 되던가, 안 그러면 줄 잘 서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압도적이 돼서 모든 걸 끌고 다녀. 그러던가, 알겠죠? 네.
안 그러면은 그냥 나 죽었어. 자존심 따윈 없어. 그리고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그냥 따라당기던가.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뭐 세 개죠. 그러니까 압도적이 되던가,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줄줄 따라다니던가, 아니면 집안이 무지 좋던가. 집안이 무지 좋던가. 그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셋 중에 하나가 안 됐습니다. 우선 압도적이지 않았고요. 손 떠는 애가 어떻게 압도적이 돼? 손 부르르 떠는데. 저거는 괜찮아요. 그냥 이 내용으로 보는 거. 내용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사실상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손도 잘 써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포션이고, 집안은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아예 없고, 저희 삼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인하대학교 의과대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삼촌이 세계 2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조선대학교 서반어학과를 나오셨는데, 조선대학교 있어요. 그런 데가. 서반어학과 나오는데 컴퓨터를 따로 배웠어. 그러니까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그 세계 2위의 회사에. 하청 회사일 거예요. 근데 저희 삼촌이 둘째 외삼촌이었는데, 안 간다고 하서 지금 생각하면 까본 거죠. 딱 어깨를 딱 대면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삼촌, 먹고 사는 거 못할 것 같아 그러세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97년에 그리고 안 간다고. 그래서 저기를 저희 아버지가 집어넣었거든요. 안 간다고 그러다가 지금 한참 지났죠. 97년 얘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 메디컬 학교에 들어가면 왜 요즘 이렇게 인기냐? 어릴 땐 잘 몰라요. 어릴 때는 근자감이 되게 많으니까. 근자감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저거 이제 먹고 사는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삼촌한테 진짜로 그랬어요.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천만다행이야. 그거라도 할 게 있어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메디컬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울대 의대가 아니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약대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서울대 치대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경희대 한의대 아니어도 상관없고 어디가 됐든지 대한민국 어디가 됐든지 뭐 본인은 조금 아쉬운 게 있을지언정 서울의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서울대 치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희대 한의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죠? 서울대 약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서울대 수의학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뭐 인하대 의대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뭐 전남대 치대면 어떻고 그다음 뭐 동신대 한의대면 어떻고 뭐 대전대 한의대면 어떻고 뭐 경상대 약대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뭔 상관이에요. 뭐 충남대 수의면 어떻고 지금 여러분이 약간 근자감 때문에 더 좋은 학교를 못 간 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20, 30년 후에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똑같은 생각 들 겁니다. 천만다행이다. 저기라도 나와서. 그 생각이 꼭 들 겁니다. 우선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신입생이니까 어떻게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학교에서 좀 편하게 다니겠는가? 편하게. 그리고 조금 잘하면 되게 속된 말로 주변에서 되게 빨아줍니다. 천재라고. 조금 잘하면. 되게 뭐 천재라고 막 빨아줘요.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 학원하고 똑같아. 조금 잘 나가면 사람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조금 못 나가면은 저 사람, 인간 말종 이래요. 그거랑 똑같아. 근데 모든 사회가 다 똑같아요. 어디에 가나 모든 사회가 조금 잘하면 뭐 엄청 빨아요. 저 사람 막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난 다 알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근데 지도 착각해. 지가 대단하다고. 그 사회에 보면 되게 웃겨요. 사실은. 그렇죠? 지가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왜 겸손하지 못할까? 저도 궁금하지만 지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도 되게 잘났다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별거 없으면서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도 좀 공부하고 들어가면 되게 빨아줘요. 주변에 막 천재라고 막 굉장히 그럼 막 의시되고 다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리얼 팩트예요. 리얼 팩트. 그다음에 쟤는 천재야 막 사람들이 다 그래. 사실은 예습하고 간 건데 미리 미리 좀 예습하고 가고 방학 때 공부하고 간 건데 제가 말 얘기같이 했죠. 주변에서 엄청 빨아준대. 그다음에 뭐 위에 선배들도 야 너 공부 잘한다며 후배들도 막 선배님 그러고 난리야. 공부 못하는 선배는 인사도 잘 안 해요. 여기는 인성 파탄자들의 모임이야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뭐 장기기억 상승작용이라는 거 알겠죠? 장기기억 상승작용은 공부는 반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과 미리 한번 안 보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미리 한번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엄청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알겠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 학교 생활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 GPA 1.0은 6년제 신입생 강좌고요. 메디컬 GPA 2.0은 4년제 신입생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의치한약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메디컬 GPA 1.0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년제 본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저씨죠. GPA 진짜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GPA 중요해요. 메디컬에서 완전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 판단을 해버려. 예. GPA 좋은 애는 그냥 하얀색 선이야. 인간 개차반도. 근데 GPA 나쁜 애는 엄청 착해도 검정색 그냥 검정색 그냥 흑연? 연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새까만 놈이에요. 이거 인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4년제 신입생 본일용이죠. 본일 들어갈 때 미리 예습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0걸음 앞서가는 GPA 선행이다. 메디컬 GPA 1.0은 이건 메가MD 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얼른 따왔거든요. 메디컬 GPA 1.0이라고 하는 것은 6년제 신입생, 메디컬 GPA 2.0이라고 하는 것은 4년제 신입생이다. A 플러스 몇 개 맞으면 주변에 진짜로 천재라고 합니다. 지독한 GPA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빡셉니다. 메디컬 공통점 과목 전범위를 할 거고요. 청킹에 따라서 키포인트, 실전 적용 및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뭘 갖고 할 거냐면요. 학력평가라는 걸 봐요. 학교에 들어가시면 학력평가, 국시원에서 학력평가라고 하는 걸 전체 봐서 얘가 몇 점 맞고 전국에 몇 등인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평균 몇 점인지. 결국 공시를 해버려요. 그걸 갖다가 제가 변형을 시켜서 학력평가 문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의치한약수.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가 메디컬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문제 많이 보거든요. 그거 푼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많이 봐요. 고3 때만 보는 게 아니고 메디컬 학과에서 봐요. 네. 그 기초의학 학력평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변형을 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예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넘어가 보면요. 메디컬 GPA 1.0이다. 동기들보다 10걸음 앞서서 GPA 관리를 시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제 조카가 있다라면 제 조카는 아주 어려요. 어린데 보고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뭐 저는 비혼이니까 아들과 딸은 당연히 없죠. 결혼도 안 했고 아저씨지만. 그리고 할 계획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이득인 건 맞아요. 진짜입니다. 아마 저도 메가MD에서 이게 마지막 유자? 강사로서의 최고 마지막 강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MD에서.
그 유작에 알맞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유작을 촬영해 놓으려고 합니다. 진짜로. 메디컬학과 6전제 이제 막 입학한 1년생 신입생들을 위한 예습 강좌입니다. 우리 6년제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과목과 유사한 점이 1도 없습니다. 1도.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했다고 그래서 세포생물학 모릅니다. 전혀 겹치는 거 없고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했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6년제 1학년 들어가면 생물하고 화학 하거든요. 화학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화학은. 근데 생물은 겹치는 게 1도 없습니다. 1도. 그런데 생물 무조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보고 가면 고생 많이 해요. 진짜로. 준비 없이 입학하면 고생만 해가지고 예습을 안 하고 간 애와 안 하고 간 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 근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학년 1학기 GPA가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GPA를 좀 따놓으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모든 게 그렇지만 기세가 구해요. 기세, 자신감이. 그래서 자신감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는 GPA 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GPA가 낮게 나와버리면요. 인간 말종돼요. 인간 말종. 그냥 여기서 메디컬에서 인간 말종이에요. GPA 좋게 나오면 그냥 어딜 가나 빨아줍니다. 최고라고. 진짜입니다. 그 메디컬 학교의 신입생 전범위의 키 개념과 컨설시엄 신입생 전공 모의고사 문제 제공풀이. 제가 여러분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강사를 오래 했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유작으로 마지막에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 교육학과도 나왔죠.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 정말 잘 촬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기들이 준비 없이 들어갈 때 나는 이 한 강좌로 충분히 신입 1학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 알겠죠?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한 강좌만 보고 계시면 돼요. 한 강좌. 이거 1.0, 6년제는. GPA 경쟁 시대. 여러분, 이 GPA 잘 따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좋은 데 가고, 앞으로 교수는, 그거는 모르겠다. 교수는 집안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또 맞아야 돼요. 교수가 된다. 교수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 중에 제일 못했던 형이 있었어요. 제일 꼴찌. 그러나 지금 춘천의 H대학의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시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교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수는 뭐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형은 로보트 서저리를 했어요. 로봇팔 서저리. 그러니까 그 형은 손을 잘 써요. 그러니까 당구도 엄청 잘 쳐. 그렇기 때문에 로봇팔 서저리를 하니까 지금 시대가 로봇팔 서저리를 원하잖아요. 로봇 갖다가 치면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의 특징은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니까 로봇팔 서저리를 배우지. 그러니까 넓은 데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삼성 서울병원에 계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서울병원 삼성 서울의 교수님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GPA 안 그러면 내가 GPA가 높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메디칼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뭐 메디칼만 들어가면 끝난다 그러지만 새로운 시작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이 GPA 경쟁이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정말로 치열해요. 천재 소리 들을 수 있게 준비시키는 강좌다. 보고 가시면 엄청 빨아줄 겁니다. 진짜로 주변에서. 그 메디컬 GPA 1.0은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약학개론 5회입니다. 한 회당 이 두 강씩에서 10강이 나오겠죠? 강사가 직접 선택한 강사는 저예요. 저 믿어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이 뭐냐면 하는 거를 굉장히 그것만 하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메가MD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하고 2011년에 인강 단과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그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원래 하는 것만 해요. 원래. 뭐 메가MD에서 이게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하는 것만 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 유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자료, 그 다음 기초학력, 컨설시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양리학 전반적인 예습을 수행한다. GPA가 중요한 시대에 졸업 후에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위치. 저거 연봉 크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공부하고 꼭 가세요. 연봉 크게 차이 납니다. 그다음 기초생물학 8회입니다. 뭐 생물은 저만한 강사가 없죠. 그렇죠? 동기들은 쫓기면서 공부를 할 때, 동기들은 엄청 꼭 쫓길 겁니다. 진짜로. 생물도 처음 보면 어려워요. 저도 생물 어려웠었어요. 같이 공부한 수험생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라이프 오브 퀄리티. 라이프 오브 퀄리티. 학교에서 편안하게 너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그런 애들 있거든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니?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야, 너 이거 공부했어? 뭐 이렇게. 근데 미리 안 보고 가면 솔직히 힘들죠. 예. 기초화학.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화학을 더 잘했어요. 예, 물론 강사로서는 생물 강사를 오래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화학을 훨씬 잘했습니다. 화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메가MD에서 화학 강사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일만 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화학의 기초가 된 열학, 연력학, 전기화학, 배유학, 생화학 이거 파트를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화학을 했어도 저걸 배운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화학과 겹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왜 보고 가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 아무리 네가 잘했어도 전국 1등을 했어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가는 것과 안 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다. 셀바이올로지. 의치한약수 전국의 모든 의치한약수 다 공통이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1학년 때 다 공통 범위만 하는 거야. 저는 뭐 무슨 학교로 들어갔는데 저걸 하나요? 다 해. 100%. 제가 커리큘럼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죠? 제가 그래서 공통인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합니다. 의치한학수 1학년 신입생의 필수 코र्스 이센셜 셀 오브 바이올로지를 요약하여 세포생물학 전반의 내용을 메디컬 컨소시엄 저런 데가 있어요. 메디컬 컨소시엄. 저는 저기 회원인데 여러분 지금 회원이 들 수가 없어요. 메디컬 컨소시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학력 평가 문제를 뭐 그대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형풀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그러면은 아닌 것으로 바꾸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동기보다 편안하게 학점 A 플러스를 획득한다. 이 강좌의 목적은 이거예요. 메디컬 6년제 신입생들. 앞으로 치면 이제 예과 1학년, 2학년 동안 셀바이올로지 하시거든요. 10강에 걸쳐서 제가 저게 뭐가 있는지 쭉 가장 청킹에 따라서 수업을 할 건데 동기들보다 편안하게 가장 중요한 건 동기들보다 편안하게 A 플러스를 획득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메디컬 2.0이에요. 각 강좌명은 이번에 2.0에 대한 얘기입니다. 4년제 신입생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입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저기 지금 현재는 미티트로 들어가던가 뭐 그런 얘기죠. 아니면 해외에서 갑자기 톡 들어오던가 본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4년만 다니면 되는 원래 6년제 학교가 그죠? 근데 6년제인데 4년만 다니면 되는 거야 이제. 4년만 본일로 들어가는 애들.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돼. 진짜. 이건 무조건 개이득이야. 진짜로. 야, 너 진짜 이득이다. 이 아저씨가 말하지만 너 무조건 이득이야. 이거 안 보고 가면 고생해. 진짜로 고생한다니까. 메디컬 학교 본과 1학년의 전범위 키 개념 컨설시엄 본과 1, 2학년 1, 2학년이 6년제 3, 4학년이에요. 전국 모의고사 제공하고 제가 풀이해 줍니다. 이거 어렵다. 진짜로. 이거 절반 맞으면 지금 이제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전국 학교에서 절반 맞으면. 미생물학 감염학. 너 미생물학 모를걸?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어디에서? 메디컬 탑4. 그러니까 메디컬 본일에 치면 이제 4개의 지옥 같은 과목 중에 하나죠. 어느 학교를 가나 저거 한다. 의치한약수 다 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의치한약수의
공통 과목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전국에 어떤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할지라도 미생물학과 감염학을 합니다. 공통 과목의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거 미생물과 감염학은 진짜로 봐도 잊어버리거든요. 그 악명이 악명입니다. 악명. 진짜 미생물 악명이야. 뭐 전문 강사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보다 옛날에 이런 게 있거든요. 삼성 회장님이 미원이라고 하는 조미료 회사를 이기고 싶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조미료 회사 하나 미원. 그거 있어요. 미원이라는 거. 근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미료의 최고 권위자와 박사들을 다 불러왔거든요. 삼성 하면 돈이 많으니까 다 불러왔어요. 근데 그 미원을 못 깹니다. 근데 그 미원의 창업자인 분은 호를 단신 일본으로 넘어가서 무학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머로 그 조미료 개발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박사는 진짜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박사. 캠벨에 보면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이태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생물학 박사죠.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저한테 진짜로 물어봤습니다. 계세요? 네. 지금은 정년 퇴임하시고 명예교수신데 이자 태자 호자를 쓰시는데 이거 맞냐고 맨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박사는 솔직히 논문 하나 쓰는 거죠. 논문.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게 이거 허울만 좋은 거예요. vs 조미료 박사 대 조미료쟁이 미원 대상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조미료쟁이 여기가 훨씬 잘합니다. 그 미생물학 감염학 박사보다 제가 훨씬 잘할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인하대학교 석사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과학교육과 나오고 제가 훨씬 잘할 겁니다. 왜? 저는 이 학원계 바닥에서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정말로. 저 아는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2011년부터 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현재까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쟁이 중에 쟁입니다. 최고의 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 강사예요. 강사가 훨씬 잘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학교 가면 미생물 감염하는데 막 웅얼웅얼 대요. 웅얼웅얼 대는데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 쉽게 미리 예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망각 과목 라이프 오브 퀄리티 워라벨이라고 하죠. 생화학 7회를 합니다. 이거 그대로 요만큼이에요. 미생물 감염학 7회 생화학 7회 생화학 생화학 이거만 보고 가도 여러분 큰 이득이다. 미생물학하고 사실은 생화학도 맨날 밤새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진짜야. 그냥 들어가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진짜 그냥 들어가면 개고생하고 이번 주 예를 들면 월요일날 수업하고 수요일날 시험 봐요. 월요일날 수업하고 이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하는데 그럼 몇 시간 있어 지금? 뭐 며칠 없잖아요. 화요일밖에 없잖아. 근데 화요일날도 또 딴 거 수업해. 그러니까 이게 1학년 1학기 때 본 1학년 1학기 때 하는 거 위주로 공통 과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학기 메디컬 GPA 1 같은 케이스는 예과 1학년 1학기 메디컬 GPA 2와 같은 케이스는 본과 1학년 1학기 그 한 학기에 이게 한 학기 공통이에요. 2학기부터는 네가 겨울에 예습해 방학 때 뭐보자 네가 방학 때 예습하라고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첫 번째 고비만 넘어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동아리를 공부하는 동아리를 들면 돼요. 공부하는 동아리를 들면 방학 때 선배들이 와서 가르쳐줘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가가지고 애들이 막 물어보면 자습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방학이 또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근데
지금 당장 1학년 1학기 들어가는 것은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해부학과 해부 승략. 이거는 전국에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해부학과 해부 승략. 메디컬 3학년, 본과 1학년 편입의 최대 고비. 원탑이에요. 해부학은 정말 외울 게 많아서 미리 보고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인체와 동물을 머리, 복부, 상하지. 파트는 세 파트로 나뉘어서 자, 머리에서 생리학 2회, 복부에서 생리학 2회, 상하지에서 생리학 2회. 그냥 구조적인 거 3회. 그래가지고 9회 동안에 할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저 회차 딱 맞춰가지고. 자, 병리학. 병리학도 갑이죠. 병리학 진짜 울트라 슈퍼 갑이에요. 병리학 진짜 힘듭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병리학 3000페이지 넘어 로빈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예습을 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엄마 이제 병리학 진짜 많아. 진짜. 진짜 공부할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양리학과 물리학학.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위치, 요 회차 그대로 맞춰서 합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6년제 신입생은 메디컬 GPA 1.0, 4년제 신입생은 메디컬 GPA 2.0. 그러니까 저렇게 할 건데 여러분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그냥 쭉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1학기 거에 4분의 3 이상 예습을 하고 갑니다. 2학기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방학 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에는 본인 1학년 1학기로 들어가든지 6년제 1학년 1학기로 들어가든지 처음에 막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겁나 복잡해요. 그다음에 막 동아리 선택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런다고 학교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험 봐요. 1학년 1학기는 이걸 보고 가시면 돼요. 6년제 1학년 1학기든지 4년제 1학년 1학기든지 제가 거기서 공통 범위인 과목들을 충분히 예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저 전문 강사예요, 여러분. 네, 저 노영관입니다. 저 노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충분히 예습을 하고 가시면 1학년 1학기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2학기 때부터는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친구들하고 스터디 하셔도 되고 그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사교육을 받는다는 건 조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여기 메가임디에서 제 마지막 유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대학교 뭐 이 책 아시죠, 여러분? 생명생물의 과학. 제가 저 책을 9판부터 시작해서 뭐 오랫동안에 이렇게 대학교 1학년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보시면 봐볼게요. 승병선승 이후 구전. 솔직히 저 생명생물의 과학을 번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사로서는 최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생물의 과학 책 누구나 뭐 아무나 번역시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생명생물의 과학 아무나 번역시키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본 수업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승병선승 이후 구전. 승병은 쉽게 말하면 메디컬 학교, 의치한 학수 다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왜? 나중에 연봉이 많이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돈의 환장이 있잖아. 사람들이 아세요? 네? 네, 돈 다 그래요. 나는 그게 좀 싫었어. 돈 물론 중요하지. 근데 돈 중요한데 돈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데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존감. 가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런 말 하죠.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한다는 말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면 사실 연봉 10억 깔 수 있거든. 돈도 중요하지. 그 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왜 중요한 거냐면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왜 메디컬 가라고 하면 집에서 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잘 사는 게 있지만 본인 인생도 있지만 본인 부모님이나 주변한테 이렇게 효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변한테 편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촬영하신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돈 왜 벌어요? 본인 편하려고 벌어요? 주변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 저 알아요.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지금 현재 일하시는 뭐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앞때도 다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이 중요해? 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갖다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가깝게는 너희 부모님, 안 그러면 뭐 형제 자매들. 네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봐. 그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렇죠. 병원 하나 차려놓고 아니면 뭐 약국 하나 차려놓고 엄마 아빠를 갖다 거기다가 일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부모님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 마음을 저는 10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좋은 생각이고 맞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5천만 명이? 모든 회사의 회장님도 뭐 사회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더 좋은 회사를 차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본인이 원래 나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갈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그 나쁜 건 아니고 돈 버는 거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자존감이에요. 네가 가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너가 가서 똑똑한 놈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 다 잘해주는 거 중요하고 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너 스스로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인정해주면 사실은 그 은혜를 꼭 갚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많이 깔라 그래. 학교에 들어가도 그래. 굉장히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돈 안 들잖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네가 제일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자기한테도 보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서 그러한 좀 이렇게 좀 쩌리 치고 안 나가려면 좀 자존감이 깎이는 일을 안 당하려면 선생님 자존감 깎이는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있답니다. 그럼 기분 나쁘죠? 엄청. 그래서 뭔 말 못하죠. 그래요. 그게 사회예요. 세상은 착한 사람이죠. 저처럼 착한 사람이 저 엄청 착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상대방 기분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저 이해하시죠? 저 착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 졸라게 많아요. 사실은. 개차반들 진짜 많아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도 진짜 야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되고 학교에 가면은 별 새끼들 많거든요. 정말 개차반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탄탄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탄탄해서 본인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학교에 들어가서 충분히 또 이제 대접을 받고 그다음 더 좋은 장소로 갑니다.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장소라는 건 연봉을 높게 주는 데죠. 왜 연봉을 높게 줘? 그게 가치를 인정하니까 높게 주는 거지. 안 그러면 높게 주려고 하겠어? 전국에 누가 높게 줍니까? 그렇죠? 경쟁이 붙었을 때 높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치가 높아졌는데 메디칼은 이제 많잖아요. 뭐 병원도 많고 치과의원도 많고 치과도 많고 그다음에 한의원도 많고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원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그다음에 좀 수입 말할 게 뭐예요? 수입 엄청 잘 되지 지금. 가축 때문에 아니 뭐 여성분들이 다 개 한 마리씩 끌고 다니니까 수의대는 여성분들이 자기 옷은 3만 원짜리로 아껴 사지만 개 옷은 더 비싼 걸 사요 또. 뭔지 아세요? 네? 여성분들이 개한테 또 돈을 안 아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가 또 이제 미래가 밝잖아요.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여러 군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GPA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안 줘.
어떻게 날 안 줄라 그래요, 세상은. 그걸 당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안 주냐가 아니라 안 주는 게 정상이야. 안 주려고 하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가치를 높여서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주변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럼 우선 GPL 잘 따고 나야 돼. GPL 잘 따고 나온다가 이거예요. 승병선승 이후 구전. 읽어보세요. 이기는 병사는 먼저 승리한다.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할 줄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전투에 임하고 패병선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 패병은 망하는 사람은 먼저 전쟁에 임한다. 그리고 구한다 승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뭐를 배울지 뭐를 공부할지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그게 승병이란 얘기예요. 승병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뭘 할지 미리 알고 간다는 얘기죠.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관두란 말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죠. 강하자거든요. 하기 싫음. 강 자신이 자기 기자니까 자기 기. 강 자신이 실음.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잃어버리고 꾸준히 흐르면 벼슬관입니다. 머리도 자죠. 벼슬의 머리에 오를 수가 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너무 성급하게 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히 아쉬울 필요는 없는데 너무 모든 걸 이제 한 번에 다 하고 싶었어요. 그게 조금 이제 잘못된 거예요. 저 하기 싫은 관두든가라고 하는 저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참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다면 저 위에.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려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가지려면 못 가져요. 그죠? 한꺼번에 가지려면 절대로 못 갖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힘들죠. 하루하루 학교 합격했어도 하루하루 학교 들어가서도 하루하루 또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래요. 공부 잘해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은 개차반 취급한다니까 진짜. 메디카는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좀 예습을 하고 가셔서 1학년 1학기만 잘 넘어가면 2학기부터는 그게 그대로 꾹 유지가 됩니다. 왜? 제가 그게 아까워서 계속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넘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강좌를 마지막 제 최고의 유작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강좌를. 이 강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연병한다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연병하네. 이거 전라도 분들이 주로 그러죠. 연병하네. 뭐 이런 말을 주로 하시는데 이게 소금 염자예요. 소금 염. 그 다음에 이게는 빛날 병이에요. 빛날 병. 소금처럼 빛난다는 얘기죠. 근데 하네. 낮춘다. 나를. 내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를 소금처럼 소금염이거든요. 소금처럼 밝을 병. 밝은 존재인데 아래로 낮춘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러니까 소금처럼 밝은 빛을 내는 아주 필수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될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 나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제감이 없어져야 돼. 내가 잘 되겠지. 내가 잘하겠지. 그런 근제감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근제감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저 연병학에는 소금처럼 밝은 빛이 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병신 같은 진짜 연병하는 새끼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낮춘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다니까 학교 가면 엄청 많아요. 선배 중에도 많고 후배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런 연병하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걸 안 당하려면 1번 본인의 자존감을 위해서 꼭 연습하고 가시고요. 2번 GPA 잘 따고 나와야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많은 대접을 받으면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데 많은 대접을 받게 되면 주변이 다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이렇게 6년제 신입생은 1.0, 4년제 신입생은 2.0으로 한 번만 딱 연습하고 가시면 한 학기 우선 신입생 환영회하고 겁나 바쁘거든요. 겁나 바빠. 진짜로. 한 3주간 매우 바빠요. 그럼 공부할 틈도 없어. 근데 바로 시험 봐.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바로바로 머리에 습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선 메디컬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인하대학교가 1954년 생긴 이래로 최고 수석을 했지만 저보고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전 물론 IMF 학번이거든요. IMF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망했을 때 생겼던 학번인데 지금 들어가라면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치열해요. 지금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저것도 감사하면서 이제는 좋은 의사가 되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의사가 되자. 원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릴 때는 굉장히 의사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떠는 애가 무슨 짓을 1등을 해요. 손 떠는 애가. 손을 부르르 떠는데 수전증이 있어요. 그 수전증이 왜 있는가도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꼭 1등 해야 되겠다. 집이 절로 못 살고 엄마가 맨날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하세요. 맨날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엄마 나 중내 이쪽이에요.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고 2등 했다. 중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고1 때 처음으로 한 번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죽는다고. 근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간호사셨는데 한 번도 뭘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가 좀 미안하다 그래요. 너무 신경을 못 써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 때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지금은 저 때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계속 너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더 미안해. 사실 나 때문인데. 근데 모든 게 이제 나 때문에 내가 조금 한 끗이 부족했구나라고 한 걸 알았을 때는 40이 넘어요. 40이. 그러니까 40이 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근제감 좀 없애고 미리미리 심각하게 주어진 거에 미리미리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근제감 때문에. 그럼 내가 좀 운이 없었다. 그럼 과거 집착력이다. 그러면 안 돼요. 과거 집착력이면 안 되고 그럼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지금 주어진 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가서 잘하겠는지 그걸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우선 너무 잘했고요. 미륵군 예습하고 가십시오. 메디컬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메디컬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매우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축하드리고 그다음 미리 예습하고 가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